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한 사흘 전인가? 운동하다가, 산책하다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약간 목감기가 걸렸는데, 무슨 크게 뭐 심하게 어디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몸이 약간 찌푸둥하고, 우리가 한방에서 말할 때 신중이라 그러죠. 몸이 무겁다. 그리고 약간의 동통, 그리고 인후분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을 때 제 소리가 약간 변성된 거를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한의사니까 한의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약간 외감에 노출이 돼서 감기가 걸렸을 때 우리 몸에 이제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중노동한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저녁 때 굉장히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외감에 시달려서 병증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의 컨디션은 정말로 노동하는 거 이상 버금갈 정도로 몸이 고단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저녁 때 되면 정신없이 그냥 피로가 몰려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비열이 있어요. 약 먹으면 좋은데 귀찮고 그래서 그냥 몸으로 버티기도 하고 타이레놀 한두 알 정도 먹는 정도로 해서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의학적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한론에 기록되어 있는 용어들이 굉장히 뭐랄까 우리가 그 사람들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나름대로 실증주의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글을 보게 되다 보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도덕경 19장 이게 이제 기존적인 우리가 육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육아는 공자 맹자의 사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육아는 그냥 현실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덕적 기준입니다. 우리가 신뢰 있는 사람 이건 육아가 아니든지 간에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서로 간에 신뢰하는 거.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어떠한 것들 일반 사람들 간의 유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륜이라고 하는 거는 전 근대적인 사고 방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것은 제가 항상 우리가 상한론 공부할 때도 제가 뭐랄까 그와 같은 명분에서 탈피했다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육아다, 이거는 도가다, 이거는 법가다. 이와 같은 명분적인 것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 현실 생활 속에 그대로 육아의 어떠한 육아가 됐던 무엇이 됐든지 간에 또는 법가가 됐던 그것이 그대로 현실에 녹아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심지어는 미국, 영국, 유럽도 여러분 그와 같은 기본적인 인간이 어떤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덕목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법이 아무리 강화되면 뭐합니까? 사람은 교묘하게 그것을 또 빠져나가는 나쁜 생각들을 또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도덕경에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멋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생각, 방법을 이렇게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지만 이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자, 요 글을 우리가 절성기지 요거는 현토는 라야 성을 끊어버리고 지식을 버려야지만이 백성의 이익이 100배가 늘어난다. 자, 이게 당시 상황에 당시 사람들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으로 그 시대가 추구하는 어떠한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인을 끊어버리고 을을 버려야지만이 백성들이 다시 효도하고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글은 어떻게 보면은
요 글에서 연장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대도가 무너짐에, 예, 대도가 무너짐에 인의가 나타났다. 예, 이 연장선에서 예,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 성과 지에서 인의가 나타났다. 이것을 예, 예, 이게 바로 예, 인의가 나타난 거죠. 예, 성인과 지식은 인의를 조장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인의를 끊어버려야지만이 백성들이 예, 다시 효도를 하고 자유로워진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노자에서 말하는 도는 뭐죠? 예, 인의보다 도가 훨씬 우월한 관계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도는 인의하고 더 초월적인 높은 경지에 있는 거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육아에서는 인의가 바로 도죠. 인의가 바로 도지 인의보다 높은 차원에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자,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인의라고 하는 말은 누가 주장했던 거죠? 인의. 이렇게 맹자죠. 맹자 이전에 인의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맹자 이후에 맹자가 등장하면서 인과 의를 이렇게 병기했다. 아울러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자 도덕경의 이 책은 맹자 이후에 누군가 편집해 놓은 책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가 있죠. 결코 왜? 맹자 이전에는 이와 같은 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 한국사에서 그것도 역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그거 환단곡이라는 게 있죠. 환단곡이. 예, 예, 국뽕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예, 환단곡이를 마치 예, 우리 고대의 역사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환단곡이가 왜 문제가 있느냐? 우리 역사라 그러면 뭐 날조할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환단곡기는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예. 일제시대에 나왔다가 70년대에 세상에 나타난 책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봤을 때 환단곡기는 어떤 글자로 한문으로 쓰여져 있죠? 여러분. 자, 한문으로 쓰여져 있지만 이 한문의 글체가 무슨 체냐? 예.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한문체는요, 여러분, 후세에 쓰여진 한문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서체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소전체도 아니고, 과도문자체도 아니고, 예.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 심지어는, 여러분, 환단고기 가운데 사회라는 글이 나옵니다. 사회. 이 사회가 어느 시대의 용어죠? 이거야말로 일제가 우리나라를 조선을 예, 병합했을 때 일본식 한자예요. 사회라는 게. 환단고기에 이와 같은 사회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단고기가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저도 한번 저는 그냥 첫 글 읽자마자 예, 그냥 완전히 진짜 예, 그냥 환상적인 어떤 그런 얘기죠. 환타지죠. 중국 무술을 한 편 보는 것 같죠. 예. 환단고기를 우리 역사로 봤을 때 여러분 많은 문제점이 따르게 됩니다. 예. 예. 고조선과 사만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예, 불편한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예,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이 소위 말해서 중국에서 노자 철학을 신성시 여기는 무리들, 집단들은 공자도 노자한테 배웠다. 그러지만 이 실질적인 글을 읽어보면,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이 노자라는 책은 맹자 이후에 나온 책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 예, 이것은 여러분 반육아적인 정서가 깃들어져 있다. 여러분 도덕경에서 육아를 공격을 하든 말든 그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견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예, 공자맹자라든가 얼마든지 비판할 수가 있죠. 예, 그것은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그 상황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변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과대망상에 갇으면 안 된다는 거.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계속 교묘하고 예, 이익되는 것을 끊어버려야지만이 도적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고대서부터 지금까지 도적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 항상 있었어요. 예. 이 세 가지는 요거죠. 이 세 가지는 자, 뭐뭐로서 여겨지다. 문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때 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조금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그 뭐랄까 기술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렇게 박듯이 본받기 충분하지 않다. 요 해석이 있거든요. 아, 이게 비교적 좋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요거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문법으로서 문법 어떠한 글의 어떠한 의미의 사회적인 기본의 법으로서 충분하지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 속이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이렇게 부연하다, 부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것은 다소 미비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인가를 보태니 고로 보태야 되니 이런 소리예요. 예, 보태야 되니 그것은 뭐냐? 자, 소를 보고 이 박은 뭐죠? 통나무입니다. 다듬지 않은 것. 소는 뭐죠? 바탕, 본래 바탕. 채색하기 이전에 본래 바탕. 예, 그러니까 본래적인 모습을 주장하고 통나무, 다듬지 않는 것을 끼어안고 자, 소사과욕하라. 사적인 것을 적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도 여러분 중국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잘 나타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사과욕 이런 말 있죠. 예. 불교적으로 말하면 불교는 멸이란 말을 쓰죠. 예. 멸사. 예. 또는 무욕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죠. 예.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 예. 근데 여기는 없다가 부분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적게 하라는 거죠. 이것도 예, 멋있는 말이죠. 이게 인정에 합당한 말이죠. 인정에. 야, 욕심을 좀 줄여라. 예, 이런 소리죠. 개인적인 욕심을 좀 줄여라. 이런 소리죠. 자, 우리가 지금도 쓰는 용어 있죠. 소박하다. 예, 이게 전부 다 노자 도덕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는 상당 부분 고대의 예, 문헌에서 나왔던 것을 그대로 씁니다. 아, 참 저 사람 소박해.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죠? 저 사람은 많은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아주 그냥 예, 때묻지 않은 좀 순수해 이런 뜻이죠. 예. 그러나 육아에서 주장하는 거는 뭐죠? 선비죠. 선비는 문질이 빈빈해야 된다 그랬죠. 예, 바탕도 좋아야 되고 그 사람이 교양미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교양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본래 바탕, 예, 그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소박이라고 쓴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박이라는 용어는 원래 장자에서부터 예, 나온 말이에요. 글자입니다. 예, 나중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문 공부를 하고 다른 고전들을 봤을 때 이런 용어들을 예,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거기에 그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예. 소박한 사람들은 결국 소사과욕하다. 개인적인 욕심이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죠. 예. 자, 요거는 왕필의 주석인데 그냥 빨리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성진은 재능에 예, 뛰어난 것이다.
착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뛰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는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가볍게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 교리는 쓰임에 있어서 좋은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예, 좋은 거죠.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 도덕경에서는 백성의 이익이 100배로 늘어난다 그랬죠? 공자나 맹자는 이와 같은 발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 이익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거. 예. 논어에 보면 공자제들은 선생님은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예. 이라고 하는데 뭐가 있죠? 여러분? 이익이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익이 왜 좋습니까? 생활을 굉장히 편안하게 하죠. 그럼 누구나 갖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숨겨져 있어요. 예, 싸움, 예, 법정인 다툼, 그리고 속임수. 왜 그렇죠? 예, 이익은 유한하잖아요. 결국은 유한하다. 근데 마음은 어떻죠? 욕심은? 소유욕은 어떠죠? 무한하잖아요. 예. 무한한 것으로 무한과 유한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국가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고 싸움이라든가 속임수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발생되죠. 이익이 왜 너무 좋은 거니까. 예.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여러분 얼마나 예, 살기가 좋겠습니까? 근데 살 수도 없죠. 예. 모든 문제는 이에서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이익을 어떻게 그 사회가 통제를 잘 하고 예, 개인이 너무 많이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예, 부익부 빈익빈되는 예, 자본주의 맹점이 그런 거죠. 똑같은 인간인데 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그 부를 소유하는 게 너무나 지나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인간의 소유욕을 억제해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역사가 진행되나 영원히 예,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역사다, 정의다 이런 말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그 속성은 뭐냐면은 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예, 똑같이 가질 수는 없죠. 사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예, 돈을 갖는 개인이나 어떠한 그 조직이나 기업이 가졌을 때 또 많이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 이게 리라고 하는 것,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예, 중요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직운절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법으로 받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 자, 요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끊었다. 여기에서 앞에서도 절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극단적인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글을 내는 데 있어서 성인은 극단적인 용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자는 극단적인 말을 써요. 자, 공자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자가 무조건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자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위 말해서 공자는 이와 같은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예. 정말로 썼을 때는 부득이하게 돼. 예. 어떠한 역적의 어떠한 그런 데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 뭐랄까 그 제자들한테 경고를 줄 때 아주 통렬하게 얘기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용어에서는 이와 같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것. 예. 그걸 사기라 그래. 사기. 글의 기운. 글의 기운.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왕필이 지군. 바로 끊는다. 예. 이 세 가지는 좋게 예. 본받을 게 못 된다고 여긴다고 하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여기에 보충시켜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 견소, 포박, 소사, 과욕이라고 했다. 자, 법으로 우리가 본받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 그 무엇인가
보태지 아니면은 거기에다가 조금 보태게 시키지 아니하면 예, 뭐뭐 시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일단은 뭐 조건이죠. 그 요지를 볼 수가 없게 된다. 고로할 이 세 가지는 예, 문으로서 기준론의 어떠한 사회의 기본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다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 소박 과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이게 또 도덕경에서 육아들의 심기를 건드려 놓은 용어예요. 육아들의. 앞에도 분명히 그랬지만 예, 반육아적인 정서가 아주 물씬 풍기죠. 자, 그러나 뭐 반육아적이든 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을까? 그런데 글의 문맥상 이것들이 글의 조합이 연결이 조금 맞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글 쓰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글 쓰는 입장에서 이 글을 봤을 때 이렇게 연결들이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예. 자, 학문을 끊어내야지만이 근심이 없어진다. 학문을 그러면은 도덕경에서 말하는 학문이라는 건 뭐죠? 도를 추구하는 공부가 아니죠. 사회생활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한 그와 같은 도구를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이익을 추구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예, 소위 말해서 그 입장을 예, 출세시키는 학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본성을 기르는 것과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도덕경에서는 학을 조금 낮추게 본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은 도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도. 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왕필의 주석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말은 주자가 아주 그냥 계속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왜? 대학이나 노노맹자 같은 데서는 항상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거죠. 예. 자, 공부를 끊어내야지만이 근심이 없다. 자, 요것도 예, 재밌는 말이에요. 아이고, 예. 자, 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윗사람이 어떤 것을 말했을 때 아랫사람이 네, 바로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유라고 합니다. 자, 윗사람이 말을 했는데 바로 대답을 안 하고 아유, 뭐 그렇게 하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압니다. 예. 듣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예. 꼭 윗사람뿐만 아니라 친구 지간에 불성실한 태도의 답변. 자, 여기에서도 통행본에는 뭐 제가 다 그것까지는 뭐 조사는 안 했는데 요 지자가 없어요. 예. 그러나 유지여와 예. 모모와 모모는 이런 소리예요. 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쓰는 게 좋아요. 예. 유지여와 유와 아가 예. 서로 떨어짐이 그 얼마인가. 요 기는 얼마기 이런 소리예요. 얼마 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하고 말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죠. 어떨 때는 굉장히 칭찬한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인데 그 소리에 따라서 뉘앙스라 그러죠. 뉘앙스에 따라서 상대방한테 약간 모멸감을 주는 용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차이는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는 선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떨어진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예. 사람이 두려워하는 바를 나 또한 부득불 예. 두려워한다. 예. 자, 이와 같은 뜻들이 여러분 예. 실질적으로 육아의 소위 말해서 육아 사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러한 표현들은 달갑지가 않습니다. 예. 황해여 기 미양제 인저. 자, 요거는 제가 그냥 예, 아득하구나. 예, 요런 거는 얘를 그냥 어조사기 때문에 약간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득하구나. 예, 끝이 없도다. 예, 끝이 없도다. 원래 미양이라는 말은 얼마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예,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서부터 이 미양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예. 이게
황제대경 소문에서도 미양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로 제가 얼핏 기억이 됩니다. 예. 끝이 없다. 네. 중인들은 희희하야. 희라고 하는 건 밝다. 이런 소리죠. 예. 밝아가지고 막 희덕거리고 그러는 거죠. 자, 여기에도 여러분 중인은 희희라고 말을 썼을 때는 나는 이런 소리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상대적인 걸 말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여기에는 여러분 약간 경멸하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세상은 이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자 여기도 요것도 여러분 글자가 누리리 형이죠. 형인데 향자도 됩니다. 향으로 읽어도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이렇게 밑에 요리하는 거 예, 형자에 이렇게 팽자로 읽어도 됩니다. 예, 요건 나중에 주역에 가면은 나옵니다. 이런 말들은 옛날 사람들은 글자가 비슷하면 같은 뜻으로 쓰였다는 거. 퇴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진수성찬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진수성찬을 막 먹는 것 같이 하고 봄에 대에 오른 거, 봄 구경 가는 거 있죠? 요즘에 이제 봄철이라 속초에도 그 벚꽃 구경하러 전국에서 많이 오십니다. 일종의 그런 거예요. 등 높은 대 위에서 여러분 꽃핀 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맛있는 음식 먹고 맛있는 경치를 구경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히히덕거리고 좋아하죠. 그런데 나는 홀로 덤덤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정들이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 마치 어린 아이가 아직 웃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레레해요. 레레라고 하는 거는 자 어디에 정해지지 않고 방황하는 거. 이리저리 흘러다니면서 돌아갈 바가 마치 돌아갈 바가 없다. 요거 여러분 맹자에서도 나왔습니다. 돌아갈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집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거처할 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즐기는데 나는 이리저리 배회해서 돌아갈 집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와 같은 표현들 중인은 뭐뭐하고 나는 뭐뭐한다. 이런 거 중국 사람들 문학에서 자주 나옵니다. 자,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부사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장자에도 보면 이와 같은 문체, 이와 같은 그 뭐랄까 말하는 투가 나온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사람들은 다 여유로워요. 여유로운데 나만 홀로 무엇인가 이렇게 빠진 것 같다. 나만 혼자 외톨이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자, 여기서 우인지 심야제로다. 나는 어리석은 바보와 같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소리죠. 이 우인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나는 정말 나처럼 이 어리숙한 사람의 마음이 준준해로다. 바보 같구나. 이게 자기를 경멸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반어법이죠. 세상 사람을 비꼬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 요 같은 말 또 세속의 사람들은 아주 밝아요. 이해타산이라든가 뭐에 아주 그냥 똑똑하고 보이죠. 근데 나는 혼자서 마치 어리숙하다. 어둡고 상대적이죠. 속인들은 찰찰 아주 시비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따지고 묻는데 나는 혼자 민민하다.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그냥 보면 됩니다. 잘 살피지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리석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장자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요런 게. 자, 요거는 이제 이것도 계속 본문인데, 자, 어떤 데는 홀자로 돼 있어요. 홀에요, 기, 약회. 어떨 때는 바다로 돼 있는데 어떤 이 백서본에는 그 어둑할 회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또 요것도 제가 그 황해 양무소지로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요거대로 해석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듯 하는데 없는 듯 하는 것이 마치 어두컴컴한 것 같고, 자, 있는 듯 하는데 멈출 데가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이게 표현이 뭐죠? 애매모호한 거예요. 자, 없는 듯 어두컴컴하고 있는 듯 하는데 뭔가가 그렇다고 멈출 데가 없는 것 같다.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의는 모두 다 쓸모가 있는데 나는 홀로, 이 완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표현은 원래 아니에요. 완고하다. 완고하면서도 사람이 또 비루하다. 이런 사람들 보면 사회에서 어떻게 되죠?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능력이 출중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데 나만 홀로 사회생활을 잘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 나는 홀로 중인들과 달라서 식모를 나는 귀하게 여긴다. 식모라는 말 70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이 썼던 용어죠. 가정집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식모를 두는 경우죠. 식모가 옛날부터 썼던 용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일부 계층에서는 식모를 쓰는 집안도 있죠. 씁니다. 식모가 과연 뭐냐? 근데 곽점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가장 그 노자의 그 초기의 그 그 백서본은 그 비단에다가 노자의 글이 쓰여져 있다면은, 곽점은 뭐냐면은 죽간에 쓰여져 있는 최초의 노자에 대한 문헌이죠. 근데 상당 부분이 조금 한 반 정도는 아니죠. 한 3분의 1 정도는 비슷한데 나머지는 없는 것.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아주 짧은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세 가면서 이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강의는, 왜냐면은 다음에는 이제 왕필의 이제 주석인데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두 번 뭐랄까 나누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왕필은 뭐라 그랬냐면은, 왕필의 해석을 보면은 학문을 하는 자는, 다시 한번, 요거는 원래 원문에 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노자 도덕경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학문을 하는 사람은 날로 뭔가 보탬이 있고, 학문을 하는 사람은, 도를 하는 사람은 날마다 손실을 본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날로 덜어낸다, 이런 소리예요. 날로 덜어낸다. 도움이 되는 게 뭐고, 이게 뭐고 손이 뭘까?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용어예요, 여러분. 이 글자 자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주역 역에 그에 나와 있는 괴명하고도 뜻이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도움이 된다, 이익이 된다, 손해를 본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어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도대체 도를 하는데 날마다 왜 무엇인가 덜어내는 것이냐. 자, 여기에서도 육아적인 생각을 보면은 일반적인 공부를 하는 것과 도를 닦는 것을 이분화시켰다는 것. 이것이 육아적인 생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이 바로 도를 닦는 것인데, 이 노자에 의하면은 도를 닦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누가 더 우월하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잘못하다가 우리가 이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 도를 닦고 공부를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건 뭐죠? 날로 도움이 된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소리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이 되는 게 분명히 있죠. 출세도 하고, 뭔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봉급을 더 많이 받고, 또 시비비도 잘 가리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러나 도덕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죠. 추구하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를 닦는 사람은
어떤 쓸데없는 것들, 예, 실질적으로 돌을 닦는데, 돌을 일삼는 데에 불필요한 요소들이 날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중에 가면은 무의 또는 무욕의 경지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욕심이 없어지는 것. 날로 덜어지면서 무욕으로 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노자는 그것이 뭐 옳고 그르든 간에 먼저 노자 도덕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공조를 하고 이해할 필요는 있다라는 뜻에서 이 글은 중요한 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운다는 것은 뭐냐 도대체. 배운다는 것, 이거는 세속에서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에요. 이거는 세속적인 게 아니죠. 돈은. 그러니까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 자기가 능하는 것, 능할 바를 보태는 것을 구해서 더욱더 그 지혜를 쌓는 것, 지식을 추구하는 대로 나가는 거다. 이게 보통 우리들이 생활하는 방식이죠. 학문을 하는 이유죠. 근데 도가에서는 이것을 조금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거. 자, 약장무욕이 족하니 하구우익이며 부지중하니 하구이진이려. 이거 왕필의 그 문학적인 천재성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조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왕필은 정말 글을 정말 멋있게 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왜 약장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이렇게 파랗게 했을까요? 마치 장차 이런 뜻이거든요. 장차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인데 별것 없는 뜻이죠. 일종의 의미가 없는 글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쓸 때에 무욕이 족하니 쓰는 것보다 요 앞에다가 이렇게 글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 글은 약장이라고 하는 거는 맹자에도 표현되어 있는 용어예요. 마치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리하는 거예요. 추리. 그러니까 맹자가 순임금은 마치 장차 자기가 그 요임금한테 예를 들어서 부름을 받기 전까지는 시골 농부처럼 살듯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자는 그 순임금의 마음에 파악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약장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용어 하나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것. 마치 여러분 자 여기에서도 무욕하는데 욕심이 없지만 만족스럽다. 그러니 어찌 이익을 구할 것이며 이거 굉장하죠. 무욕이 족하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거는 뭐 거의 소위 말해서 보살의 경지죠. 왜 보살의 경지잖아요. 소위 말해서 무소유이죠. 무소유.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풍족하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죠?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우리가 조금 멋있게 살려고 그러면 소유를 하는 게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탄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니까 참 좋지요. 정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상적인 사회 같죠. 그 사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사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어떤 세계죠? 정말로 양육 방식의 세계죠. 그것을 그 독립된 고립된 사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가 주변 국가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도 않고 문제가 되지 않고 지정학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와 같은 식의 생활이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요 말은 정말 멋있는 말이에요. 이상적인 거죠. 또 여기 부지중하니 이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다는 게 지식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중에 맞는다. 이게 성인의 경지죠. 성인의. 그러니 어찌 나아감을 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 여러분 정말 문학적이거나 숨을 한 두세 먹은 청년이 썼다고 하기에는 믿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용어입니다. 정말 천재성이 이제 빛나죠. 왕필의 천재성이 빛나는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또 재밌어요. 연작에도 제비나 까치도 짝이 있고 구령이라고 하면 비둘기 종류겠죠. 거기에도 서로 짝이 있으며 한양지면은 한양이라고 하는 거 저도 솔직히 해서 잘 모릅니다.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한양이라고 하는 거죠. 추운 사람들, 추운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전부 다 추운 집에서 살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요거는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요거는 털옷이에요. 털옷. 짐승의 털옷, 가죽옷 이런 것을 안다. 여러분 추우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옛날 고대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털로서 우리가 입은 거 보죠. 이거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체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은 자연이 이미 풍족하니 거기에 보태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근심이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학문을 끊어내야지만이 학문을 버려야지만이 근심이 없다고 하는 것도 원래 인간은 자연이 이미 족한데 거기 자꾸만 무엇인가 배우는 것을 보태고 시비를 구별하고 무엇인가 남을 빼앗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근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이렇게 단 한 차례라도 살 수 있었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고대 사회가 아주 상고 시대가 인간이 이렇게 정말로 신선처럼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끔찍한 살육이 있었다는 것. 정말로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시대였다는 것. 자, 고로 속 부지족이 하이 절학지경. 이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몇 년 전에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학의 다리를 끊지 마라 이런 거 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났죠. 그래서 장자에 나온 게 유명한 장자에 나옵니다. 오리의 다리가 짧으니까 연결시키는 거죠. 연결시키는 것이 어찌 뭐뭐와 다르겠는가. 여기에는 어조사 호자가 빠져 있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하이오 절학지경이라. 학의 정갱이를 끊는 것과 다르겠는가. 그러니까 자연이 이미 족했기 때문에 짧은 것은 짧은 대로, 큰 것은 큰 대로 이것이 자연이에요. 짧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늘리고 길다고 해서 그것을 짧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위반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재밌습니다. 이런 거는. 자, 외예이진이 이 명예를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것이 세상에 나가는 것이 명예라고 하는 건 뭐죠? 좋기도 하지만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목숨도 걸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통령 된다가 도지사가 된가 국회의원이 된다가 시의원, 구의원 할 거 없이 다 명예로운 거죠. 근데 그것은 항상 위험이 수반이 되죠.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 쉽게 가질 수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또 따르죠. 자, 명예를 두려워하면서 세상에 나가는 것이 어찌 형을 두려워하는 것과 다르겠는가? 형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여러분 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외형이 진. 형벌을 두려워하면서 형벌에 접촉되는 행위를 하는 것과 어찌 다르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반복적인 거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써버립니다. 상한론에도 간혹 가다가 이런 식의 문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와 아나 아름다운 것과 악은 서로 떨어지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가 힘 있을 때는 나한테 아부도 하고 공손에다가 내가 힘을 잃는다든가 내게서 어떠한 그 약점이 발견되면 바로 배신을 하죠. 우리 지금 현대 정치 세계에서 이런 것들은 뭐 비일비재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다음에 대선 주자다 하고 막 칭송했다가 알고 보니까 그놈은 협작꾼이네 이렇게 하면서 미워하고, 도대체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러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나 또한 두려워하니 감히 그것을 믿음으로써 의지함으로써 쓰임이 있다라고 여길 수가 없다. 예. 이것도 뭐 앞에서 우리가 계속 나왔던 거죠. 예. 자, 이거 그 백화체가 막 있어가지고 제가 막 좀 바꾸기도 했는데 아주 조금 그 해석은 간단한데, 예, 여러분들이 보기는 조금 심란할 거예요. 황해기 미양제에 대해서 탄식한 거다. 그 세속의 것과 세속 사람들과 서로 상반되는 것이 먼 것을 탄식한 거다. 나와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죠.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거. 예, 그것을 탄식한 거다. 중인 유식해가지고, 예, 마치 향태라라든가 이것을 마치 중인들은 미진에 미혹돼가지고, 예, 좋은 어떤 그 미진에 미혹돼가지고 세상에 어떤 명예로운 것과 이익에 이렇게 마음이, 예, 감동이 되어가지고서, 예, 욕심 신경이라는 건 마음이 다투어서 나간다 이 소리예요. 그냥 막 누구든지 전부 다 이런 것은 다 좋은 거죠. 예. 사회 명성을 얻는다든가 이익을 권력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것을 다 추구하잖아요. 이게 마음이 다투어서 나가기 때문에 희희해서 마치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아주 진수성찬을 대하는 것 같이 하고, 예, 봄 구경하러 대에 오르는 것 같다. 예. 요거는, 예, 나는 덤덤에 들어가지 않은 요것은, 예. 자, 말하자면 나는 확연히 무영지 가명이요 무조지 각오하니 마치 영아가 능히 아직 웃지 않는 상태와 같다. 여기에서 여러분 이 확연이라는 용어도 형용사죠. 이것도 이것만 보면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주자서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주자서에 주자가 이런 말을 굉장히 해요. 확연대공이라는 말을, 확연, 활달하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얽매임이 없이 확 열려 있는 걸 확연이라 그래요. 예, 이것을 그대로, 예, 인용을 한 거죠. 주자도. 예. 자, 무언가 그 무형지 가명. 이게 참, 예,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예, 형태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고 어떠한 조짐을 들을 수가 없으니 이렇게, 예, 마치 비유하자면 어린 아이가 아직 웃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금양 무속이, 예, 마치 내가 돌아갈 집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예, 본문에도 중인은 일반 사람들은, 예, 이거 또 백화문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뭔가 생각을 품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의 흉심에 그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 예. 그런데 나만 홀로 확연히 이런 데 얽매이지 않고, 예, 함도 없고 무엇인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없고 어떠한 의욕도, 여기서 마음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이라고 하는 게 나쁜 뜻은 아니에요. 마음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마치 무엇인가를 빠뜨리는 것 같다. 예. 우인지 힘에 대해서는, 예, 저루라고 하는 건 그냥 매우 심히 어리석은 사람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매우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이렇게 구별하고 나눈 바, 분석되는 바가 없다. 그리고 뜻에 여러분 좋아해서 어떠한 작용하는 바가 없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은 우리가 볼 수가 없고, 나는 홀로 태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너지다, 이렇게 수그러들다. 그래서 수그러든 것이 이와 같을 따름이다. 예, 이렇게 해석이 조금, 예, 좀 이렇게 우리가 현대적인 용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이 왜 어렵냐? 예, 문화가 해석은 했는데
우리가 현대 사는 문화와 너무나 다른 문화 속에서 이루어진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는 공부하는 게 뭐죠? 육아에서는 공부하는 게 시시비비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는 예지에서 지는 바로 시시비비를 구별하는 건데 여기선 도가에서는 구별하고 나눈 바가 없다 그랬잖아요. 불가에서도 그런 말 하죠. 불가에서도. 그러나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예. 모든 것은 여러분 시시비비를 가리고 구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요런 그 문화적인 그 같은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여기 뭐랄까 도덕경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 예. 호와 욕하는 바가 없다. 예. 사람 마음에요, 여러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왜 없습니까, 여러분? 예, 있죠. 다만 그것이 미워할 만한 짓을 하면은 미워하고 미워하는 짓이 끝나면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는 나쁜 놈이야. 예. 너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규정을 짓잖아요. 이게 나쁜 거죠.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좋고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쁜 점을 개선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지나간 일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육아에서 말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희노애락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불가에서는 그 자체가 예,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분명히 우리가 경험 세상에 있어서는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런 애욕이라고 하는 것이 예, 끊임없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가 있고 구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건 뭐죠, 결국은? 구별하는 거잖아요. 예,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예, 순수에는 무소, 예, 구별되는 바 없고 무엇인가 예, 이름 붙일 게 불가하다. 예. 속이는 소소라고 하는 것은 그 빛남을 예, 드러내는 거다, 닦는 거다, 밝게 하는 거다 그랬죠. 사람들은 보통 막 자기 자신을 뭐 드러내고 선전도 하고 막 광고도 하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예, 명예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하기 위해서는 명예를 막 추구한다든가. 예. 근데 나는 혼자서 어리숙하고 예, 속이는 예, 찰찰한다고 하는 것은 예, 분별하고 별석하는 것이다. 예. 아동민민 담액이 약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 그 멈출 곳이 없고 예, 무엇인가 얽매이는 데도 없다. 예. 요즘 말로 하면 뭐 정말로 예, 자유영혼이죠. 예.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그 불가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예, 불가에서도 번뇌가 곧 깨달음이다. 저는 그 말 참 멋있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얽매여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 우리가 가정에 얽매여 있죠. 예, 부모, 처자식한테 얽매여 있죠. 우리 사회에서 얽매여 있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떨 때는 여러분 속박인 것 같지만 속박이 곧 자유라고 하는 것을 예,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저는 속박 당하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 같지만 속박 그 자체 속박되어지는 것 그것도 그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 예. 인간은요 여러분 속박되지 않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일찍 죽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게 여러분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가 나쁜기도 하죠. 스트레스 걸린다고 다 죽습니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인간한테 굉장히 주어지는 게 맞습니다. 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이 없으면 인간이 오래 살 것 같으세요? 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 절제하고 전력하고 예, 절식하고 감정도 조절하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오래 사는 거예요. 병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이 같은 양면적인 모습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중의는 모두 쓸모가 있다. 근데 무엇인가 세상에 베풀어질 바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나만 홀로 이렇게 그 고지식하고 비루하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예, 하려고 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민민혼론 그러니까 아는 바가 예,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완차비라고 표현한 거다.
자, 제가 왜 빨리 하냐면 다음 글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독 이후인 귀식모는 식모는 생의 근본이다. 밥 주는 사람이 뭐죠? 예. 이게 잠깐만 이렇게 하층 계급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밥을 주는 사람이에요. 밥을 주는 엄마예요. 이게 생의 근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은 알게 모르게 생민의 근본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식의 화를 귀하게 여긴다. 예. 고로 나는 홀로 일반 사람과 다르다. 자, 여기에도 여러분 상대방을 비교하면서 비꼬으면서 자기의 뛰어난 점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 기분 나쁘죠. 자만심이죠. 나는 세상 사람과 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것들, 이런 것, 허영, 허세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만 나는 기본 근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이것 또한 여러분 허세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자만입니다. 예. 자, 제가 그 예전에 한번 강의했던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한문 해석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해석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예. 자, 구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시대였냐면은 바로 그 전국 만렵에 그 초나라 사람이에요. 초나라가 진나라, 진시황의 그쪽 그 진나라에 예, 거의 패망 직전에 했을 때 예, 시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정치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은 문학적인 재능이 있으리라고는 정말 예, 정치가인데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구론은 우리가 예, 시인이라고도 하지만 정치가예요. 자, 구론이라는 사람이 이미 추방되어 가지고 예, 강변에서 유람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 택반에서 이렇게 노래를 혼자서 읊조리는 거예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멀리서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예, 강변에서 예, 혼자서 읊조리는 거예요. 노래를. 그런데 안색이 초췌하고 형용이 고고하다. 예, 말랐다는 거죠. 예, 말랐다는 거예요. 범상치 않죠. 근데 어부가 이 사람을 보고서 물어 말하기를 그대는 삼녀대부가 아닌가. 높은 장관직에 있었던 높은 사람이죠. 아유, 당신은 삼녀대부가 아니십니까? 어떤 연고로 여기에 계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자, 어부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구론이 가로되 거세 개탁이언을 아독청하고 온 세상이 더러운데 나만 홀로 깨끗하고 중인은 다 술에 취했는데 나만 홀로 술에서 깨어났다. 네, 마시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나는 추방을 당해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요 표현 보세요. 세상이 개탁이언을 아독청. 노자 도덕경의 문체하고 비슷하잖아요. 세상은 결국은 희덕거리고 무엇을 찰찰하고 이게 뭐냐. 결국은 혼탁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리석고 왕따를 당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깨끗하다. 이런 뉘앙스가 대비되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 시대의 지식인들의 어떠한 고충입니다. 이게. 예. 그랬더니 어부가 여기서 정말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성인은 불응체어물 하나니 성인은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에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세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능히 세상과 더불어 같이 동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바로 도덕경에서 나온 화기강의 동기진의 사상입니다. 이게. 자, 어부가 누구죠? 은둔한 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성인은 불응체험을 하야 이능 여세 추이 하나니. 성인은 현상에 세상살이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히 세상과 더불어 같이 동조해 나간다. 이게 바로 화강동진이에요. 화강동진. 세상이 개탁하거든. 세상 사람이 누구나 혼탁하거든. 어찌 당신은 그 진흙을 파내가지고서 그 물결과 같이 물결을 일으키지 않는가. 세상과 동조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이 다 취하거든. 어찌 그 지개미, 술 지개미 있죠?
술지개미를 같이 먹고 배불리 먹고 그 술을 마시지 않는가. 세상과 동조하라 이런 소리죠. 예. 하고로 어떠한 이유로 심사고고하여 깊이 생각해서 스스로 추방을 당했는가. 아, 정말 굉장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어부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부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구론이 어부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을 또다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유명한 글입니다, 여러분. 예.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가? 구론은 여기도 뭐라 나는 들으니 요 맹자에도 나오죠. 신목자는 필탄간하고 신욕자는 필진이라.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갓을 튕기고 혹시 갓에 먼지가 묻었나? 새로 목욕을 한 사람은 머리 감은 사람, 새로 목욕한 사람은 옷에 먼지를 턴다. 안능이 신지 찰찰 여기도 나오죠. 어찌 요거는 어찌 안자예요. 어찌 능이 요거는 나의 깨끗함으로써 세상에 세속에 그 더러운 것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영부상류하여 차라리 영죠. 상이라고 하는 강에 투신해가지고 물고기 복중에 장사를 지낼지언정 어찌 능히 호호지백으로 깨끗한 그 결백함으로써 세속의 더러움을 입을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구론의 그 사상이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죠. 어부가 빙글에 웃으면서 고예이거라고 하는 것은 노젓는 거에 때리면서 이렇게 북처럼 이렇게 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부가 뭐냐면 여기에 노래 부르기를 뭐냐. 창랑지수 청해어던 가이 타 고용이요. 창랑지수 탁해어던 카이터. 이거 맹자 나옵니다. 맹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취지라 그랬어요. 맹자는. 스스로 취함에 있다. 창랑의 물이 깨끗하거든 내 각을 씻고 창랑의 물이 더러우면 내 발을 씻는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취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러는 거예요. 어부가 이렇게 말해요. 드디어 떠나가면서 다시 말하지 않았다. 아주 짧은 글인데 여기에 그냥 정말 그 두 개의 사상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노자에서 말하는 어떠한 그 문체하고 이런 문체들은 다 그 당시에 그 쓰여진 용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에 보면은 또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어부사 같은 경우는 저도 20대 외웠는데 지금도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읽고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요거 지나가는 길에 또 하나. 제가 좋아하는 글. 저는 어떤 류의 글을 한퇴지라는 사람이 백의에 관한 칭송의 글을 썼습니다. 이거 고문진보에 나옵니다. 고문진보에. 자, 백의가 누구죠? 주나라 무왕이 그 상나라를 정벌하러 갔을 때 백의 숙제가 막았잖아요. 무왕을. 그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 죽이려고 했을 때 그 강태공이 의인이다 해가지고 그 못 죽이게 했잖아요. 자, 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찮은 사람이에요. 백의 숙제는. 근데 이 하찮은 사람이 역사상에 정말로 청렴결백하고 지조의 상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자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백의 숙자 같은 사람이 넘쳐나는 건 아니지만 항상 있지만 공자와 같은 성인은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자에 의해서 백의 숙제는 정말로 역사에 아주 빛나는 인간으로 남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유가 글을 쓴 거예요. 아, 정말 멋진 글입니다. 자, 저는 이런 식의 글을 좋아합니다. 선비가 여러분 이런 것도 특립 독행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독립이라는 말 잘 쓰죠. 독립이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로 좋은 용어죠. 혼자서 쓴다. 특립, 독행, 혼자서 행한다. 이 독자를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돼요. 혼자서 행한다. 그러나 적어의 따릅니다. 선비는 특립 독행하야 적어의 이이니 이의라 오직 의에 나갈 뿐이다. 야, 이게 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학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불고 인지 시비. 세상 사람의 시비를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들은요, 여론에 따라서, 주변의 사람에 따라서, 가족에 따라서 시비를,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 야, 그거 하면은 위험하다. 이와 같은 말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호걸의 선비들이 도를 믿음이 독실하고 스스로 알미 분명하기 때문이다. 예. 정말 멋진 글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가가 비난하더라도, 일가 비지라도, 여러분 한 집안에서 비난하면 어떻게 되죠? 못합니다. 행위를 못해요. 역행이, 혼자 역행하면서 의혹하지 않는 사람은 참 드물다. 예, 드물어. 있기는 드물다는 거죠. 예. 그러나 일주가 비난함에 이르러도 요건 한 가문인데 이것은 일주가 비난함에 이르러도 역행하면서 부록하는 사람은 천하의 한 사람일 따름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살는 거죠. 그러나 또 만약 온 세상이 비난함에 이르러서도 역행이 부록자는 1100년 가운데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해 놓은 거죠. 여기에 뭐 약간의 이제 문제는 있지만,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그 한유라는 하는 사람의 글쓰기 방식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여기에는 소위 말해서 뭐 육아의 덕목이라고 해도 좋고 무엇이라도 함축적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의에 나가는데 여러분 따지게 되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없는지 다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의 시비를 돌아보지 않는, 원래는 여러분 이 말도 여러분 장자에 나옵니다. 장자가 그래서 여러분 만만한 책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장자는 문학적으로도 그렇고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멋있는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덕경보다는 장자 읽기를 추천해드리고, 여러분 글을 볼 때 천천히 이렇게 보시고서 보면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시비를 우리는 다 돌아다 보게 됩니다. 자문도 구하고. 의하고 관계가 없어요. 사람의 향배가 어떠냐에 따라서 갈 뿐이지.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선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비들은. 외톨이가 되더라도, 세상에 외톨이가 돼도 그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립 독행인 거예요. 외톨이죠. 아유, 저 사람은 사회성도 몰라. 이렇게 욕 먹을 수 있죠. 이게 선비예요. 자, 구론의 어떤 행동과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구론의 어떤 행동을 보세요. 결국은 구론은 명나의 그 강에 투신자살해서 죽었죠. 그러나 그 이름은 정말 그 구론의 어떤 시라든가 시문학이라든가 그 충성심이라든가 이것은 역사가 있는 한 영원히 기록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구론보다 거의 2500년 후대 사람인데도 그 글을 읽어보면은 정말로 감동되는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류의 굉장히 글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적어의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시비를 돌아보지 않는다. 멋지죠, 여러분? 자, 제가 그 노자 도덕경을 뭐 강의하기는 뭐 해석하다가 정말 답답하고 솔직히면서 구질구질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소견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